그럼 오늘은 이 종목을 볼 때, 말 그대로, 큰 흐름을 보는 법을 좀 공부를 해볼까요? 종목을 분석을 해보기보다, 이 종목의 큰 흐름, 그게 낫겠죠? 뭐, 어느 정도,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종목을 한두 개 잡아서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남성? 자, 남성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읽을 때 우리가 차트를 딱 보고 이 종목을 사서 스윙으로 가도 될지 아니면 짧게 단타를 치고 빠져야 될지 그리고 혹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고 손절선은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흐름은 이 차트를 보고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이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 종목에서 승률,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는 차트를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아는 차트. 말 그대로 여러 번 매수 매도를 해봤던 차트나 아니면 기존부터 꾸준하게 뭐 지켜봤던 차트. 그런 것들이 매수, 매도할 때 처음 보는 차트보다 말 그대로 급등을 해서 쫓아가는 차트보다 물렸을 때 혹은 수익 중일 때 매도를 해야 될 혹은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눈에 익힌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기존에 내가 거래를 했을 때 이 자리가 저항이었어. 근데 지금 자리에서 보니 주가가 여기 있고 밑에 이 저항이 지지가 되겠구나. 그럼 내려올 때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 남성이라는 종목을 보면 사실상 월봉으로 먼저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월봉상으로 보면 기존에는 거래가 정말 많이 없던 종목인 거예요. 월봉상으로 1250원 정도에서 아니구나. 2250원에서 좀 강하게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하고 이거에 대한 거의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는 한 1300원대가 되겠죠, 그러면. 요 정도. 왜? 시작을 해서 바닥을 잡고 횡보를 했던 자리가 요 정도 자리니까 뭐 요렇게 횡보를 하다가 주가를 내려앉히고 올라올 때 당연히 여기서 저항을 많이 받았겠죠. 이게 말 그대로 매수 매도가 많이 있었겠죠. 매수 매도가.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 이 자리를 못 넘어가는 흐름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차트를 보는 차트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분들이 종목 상담을 할 때 신규주는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기존에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력이. 말 그대로 우리가 내가 경찰이라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성폭행범이 생겼어. 근데 그 성폭행범을 얼굴을 못 봤어. 그러면은 기존의 성폭행의 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단 뒤집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행적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범인을
조금씩 좁혀가는 것처럼 차트도 매한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남성이라는 종목도 요 자리대가 기존에 횡보를 했던 자리대였고, 매수가 뭐 거래량은 적더라도 매도가 한참 많이 싸웠던 자리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락을 하고 올라올 때 요 자리들이 저항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항이 되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림이 나타나면서 바닥을 잡고 주가가 상승을 해줄 때 저점을 높이잖아요. 그죠? 저점을 높이는 그림이 나오니까 여기 기존 고점을 넘어서면서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봉상으로 고점을 뚫고 내려오면서 지지를 해주는 자리를 보면 여기가 기존의 박스권에 매수매도가 많았던 자리고, 그 매수매도가 많았던 자리를 여기서 지켜주죠. 여기 보시면 이 위 강하게 뚫어주고 눌릴 때 받아주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또 한 차례 요렇게 박스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지금 남성은 요렇게 그리고 밀리면서 이 바닥 박스의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면서 뚫고 올라간 그림이거든요. 뚫고 올라가고 지금 내려오는 그림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자리에서 반등 혹은 여기에 중간값까지는 내려왔다가 시간적 여유가 가지면 다시 한번 칠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이 남성으로 그림을 보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한 차례 파동이 나오고 하락, 상승, 조정을 거친 다음에 지금 상승을 하고, 이 상승의 각도가 요때가 지금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빠질 때도 이건 급하게 빠질 수 있는 그림입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일봉상으로 볼까요? 일봉은 끝까지 다 안 보이니까 일봉상으로만 봐도 지금 한 차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누른 다음에 지금 급하게 상승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들은 털어먹는 그림이 많은 거예요. 왜? 고점을 올려놓고, 그죠? 고점을 올려놓고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바닥을 이렇게 지켜주는 역삼각형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위를 치는 확률보다 지금 이제 보세요. 여기서 한번 올라왔다가 옆에서 횡보를 해주고, 이건 지켜주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치고 나서 내려오고 올라오면서 치는 그림이 확실히 적어져요.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물량 정리가 많이 안 됐다라는 거죠. 빠져나오는 그림이 나타나는 건데, 이 밑에 흐름부터 올라오는 흐름이 확실하게 확연히 줄어요. 위로 올라가는 공간이 줄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또 한 차례 빠져서 저점을 갱신을 했죠. 또 올라올 때 여기 고점을 못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바닥을 또 두드리고, 지금 여기서 두드리고 이제 반등을 했죠. 여기서 또 한번 여기서 한번 또 두드리게 되면 이 종목이 여기서 한번 두드리게 되면 이 종목은 여기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고점을 높여가는, 여기까지는 좋은 그림인 거예요.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고 내려올 때 저점을 말 그대로 높여가는, 어떻게 보면 저점이 높아졌던 그림인데, 그 다음에 올라설 때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면 이거는 위에 고가놀이에서 물량을 터는 그림이에요. 터는 그림. 물량이 다 나갔든 안 나갔든 한 차례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 다음을
기약하는 그림이에요. 기약하는. 이 기약에서 다시 한번 올라올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횡보하다가 빠져 죽을지는 미지수지만 왜? 요렇게 봤을 때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간 게 없거든요. 사실 그림으로 봤을 때 음봉이 굉장히 막 크게 떨어진 자리가 많이 나오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이 다음을 기약하는 그림인 거예요. 얘는. 램프님 어서오세요. 기약하는 그림. 그렇다면 이 종목이 다음을 기약할 때 그 기약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기존에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해주면서 뭐 바닥을 한 번 더 찍긴 했지만 이거는 마지노선까지고 그게 아니면 대부분은 요 자리 안에서 바닥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중간값을 이렇게 잡으면 한 2,200원 선 혹은 내려오는 이평선이 지금 현재 정배열 구간으로 잡혀 있으니까 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한 2,400원. 2,400원 자리가 주봉으로 보면 그쵸. 월봉상에 있는 이평선이 주봉상에도 내려올 때 이평선이 이 근처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올라서다가 반등이 안 되면 요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내려온다라기보다는 스물스물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대가 2,400원 혹은 2,500원대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2,500원대 만약에 지지를 해주면 올라오다가 뭐 한 2,700원, 3,000원대 맞고 다시 한번 밀리면 그때는 2,400원대 아니면 2,400원대 밑에서 횡보를 해주고 올라서는 그림. 요렇게 지금 그림이 만들어지잖아요. 요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림인 거예요. 이런 모양은 주봉상에서 그러니까 뭘로 봐야 되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마다 패턴 그리고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 그림을 분석할 수 있는 게 많은 그림을 봐서 그래. 많은 그림. 그러니까 종목마다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빠지는 거면 요게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오래 빠지는 것보다 반등이 빨라요. 이거는 요렇게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등을 바로 노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빠지는 거는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많이 달아요. 요런 것들은 바닥까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런 것들은. 그러니까 요렇게 급하게 올라가서 요렇게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요렇게. 이 안에서 당연히 이렇게 뭐 주가는 많이 움직였겠죠. 요렇게 빠지는 애들은 바닥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오는 그림이 많고 혹은 요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요렇게 그냥 급하게 빠지는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 급하게 빠지는 종목들은 요 자리에서 요렇게 조금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올 확률도 높아요. 대신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고 요렇게 올라가는 그림 혹은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빠진다. 요런 종목들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요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조금 스무스하게 요렇게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남성이라는 종목을 보면 지금 주가상으로 보면 얘는 지금 느리게 빠르게 올라가서 한번 밀리고 반등하면서 요 자리에서 많이 털어먹은 거예요, 지금. 털어먹고 내려오면서 이제 느리게 내려오는 그림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정도 자리까지는 빠져야 된다는 거. 2,400원대에서 2,500원대까지 빠지고 나서 자리 잡고 요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월봉상에서는 당연히 짧으니까 이제 월봉상에서는 강하게 뭐 올라간 만큼 다시 빠지는 그림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월봉상으로 보면 여기서 스무스하게 올라가서 빵 하고 터트리고 여기서 횡보를 한 그림이, 횡보를 하면서 길을 좀 모으고 눌러준 다음에 여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빵 하고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빵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아까 그런 모양새의 그림을 아까 말씀드리는 게, 이 모나미 같은 종목도 보면 요렇게 보면 급하게 빠진 거지만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강하게 여기서 약간 횡보를 하죠. 이건 고가놀인 거예요. 말 그대로 다음을 바로 기약해서 올라가는, 파동이 얘는 뭐 세 차례 다 나온 그림인데 요렇게 나오고 급하게 여기서 빠진 다음에 살포시 올리면서 물량을 좀 털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자리가 내려오고 나서는 스무스하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제 얘는 이제는 원래 뭐라고 해야 되냐,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강하게 뭐 200% 300% 터진 것들은 바로 거래를 안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이 모남이라는 종목은 이제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대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쭉 밀려서 여기가 바닥일 줄 알았더니 한 번 더 밀어줬죠. 한 번 더 밀어주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4,300원대를 올라서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이런 종목은. 자, 주봉상도 스무스하게 빠졌죠. 월봉상으로 보면 당연히 이렇게 급하게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일봉이나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체시스 이런 종목 보더라도 확연히 눈에 보이시죠? 급하게 올라가서 빠질 때는 스무스하게, 그죠? 스무스하게 빠지고 기존에 고점 있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면서 지켜주면서 지금 고개를 약간 들고 있죠. 요런 자리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스윙이 가능한 자리인 거예요. 요런 자리가. 대신 올라오면서 저항, 여기가 이제 저항 어느 정도 되겠죠? 한 3,500원에서 600원대 혹은 4,000원대 자리를 넘어서면 한 차례 더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맞고 밀리면 다시 이 바닥선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느냐 혹은 밀리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그림인 거고, 그런 자리를 주봉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봉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주가를 보면 뭐 엘리어트 파동이든 뭐들 보면 상승 그리고 하락, 뭐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있을 때 이게 이 다음을 노리는 이런 상승이냐 혹은 올라왔다가 눌리고 말 그대로 하락 비파냐, 요런 그림이냐 요런 그림이냐에 따라서 또 흐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요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한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자리잖아요. 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이게 말 그대로 상승의 A파, 뭐 상승의 1파, 2파, 3파의 시작이냐 혹은 상승이 끝나고 하락의 A파, B파, C파의 자리냐를 확연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는 자리를 잘 매수를 들어와서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저항을 쳐맞고 밀리는 그림이 나오면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을 지켜봐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좀 늦게 좀 덜 먹더라도. 왜? 이게 하락의 B파일 확률도 있으니까. 확률도 있으니까. 그 확률은 처음에 올라갔던 상승의 폭이 너무 크면 하락의 B파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종목이 있고 이거는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 있고 말 그대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 나온 다음에 하락 A파, B파, C파가 나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의 자리가 요 자리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명확하게 약간 시총이 있는 종목들은 요게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지만 우리가 거래하는 코스닥 가벼운 종목들은 이런 게 눈에 정확하게 안 들어온다고. 말 그대로 상승의 1파, 2파, 3파만 나오고 끝나는 종목도 있고 이게 4파, 5파까지 가는 종목이 있고 1파 나오고 조정 2파 나오고 3파 나온 뒤에 이게 스물스물 흘러내리면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4파, 5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어찌 보면 이 국일재지라는 종목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자리였던 거고 기존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많이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얘는 살아서 숨쉬고 있는 종목이지만 기존에 이 월봉상으로 이게 일봉상에 상승 5파가 다 나온 게 월봉상에는 하나의 1파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봐야 1년, 2년 지나고 나서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겠죠. 말 그대로 1년, 2년 지나가지고 꼬라 박아서 상패만 되지 않으면 좀 더 기다려봐. 이건 다시 나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을 국일재지 월봉을 보더라도 자 여기서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이게 3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4파고 사실상 여기서 5파가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4파 중에서도 4파의 말 그대로 A파, 4파가 조정파니까 4파가. 4파 조정파면 하락의 A파, B파, C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A파, 이게 A파, B파, 이게 C파였던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A파, B파, C파가 여기서 끝날지 혹은 이렇게 빠지면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정말 어제까지 정말 세상 이렇게 좋은 주식이 없다. 이 종목으로 농사 다 지었다. 라고 했던 종목이 그 다음날 배신을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어제까지 배신을 계속 때리던 종목이 오늘은 정말 천군만마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저 심택이라는 종목이 기관하고 외인들의 종목인데 여기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사실상 여기서 하락을 하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삼각 수렴을 했죠. 이렇게 바닥에서. 그죠? 요렇게 수렴을 해서 이 수렴을 자리를 뚫고 올라서고 나서 이 수렴 자리를 지지를 해주면 상승이 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다시 조정을 받고 이 고점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면서 이 고점을 못 넘어서고 다시 고점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이잖아요. 고가권에서. 그죠? 그러면서 빠지니까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이 저점을 깨고 결국 이 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스윙이 가능한 자리.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기존에 여기 박스 횡보를 했던 요 자리 위로 못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락을 한 뒤에 여기서 자리를 잡았을 때 매수를 하고 이 고점까지 올라갈 때 이건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버텼을 때는 여기까지는 이 종목 괜찮아. 여기까지도 역시 내가 잘 봤어. 요러고 빠지면서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여기까진 괜찮았던 종목이 여기서는 세상 개 같은 종목인 거예요. 그죠? 개같이 내려가다가 결국엔 이렇게 개같이 내려가다가 여기 바닥을 깨고 더 내려가서 이거 씨발 상패되려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손절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뒤에 반등을 치고 올리면서 강하게 올려버리죠. 올라올 때도 당연히 하락을 하고 올라오고 다시 횡보를 했던 자리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횡보가. 여기서 버티냐 못 버티냐에 따라서 밑으로 갈 거냐 이걸 뚫고 위로 올라설 것이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세상 좋은 종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왜? 얘는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한 차례 계단 그러니까 요런 하락의 끝을 봤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한번 내려오고 어느 정도 박스든 횡보를 거치고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된 종목들이 세 차례가 제일 완벽하긴 하겠죠. 이렇게 레벨 다운이 됐던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자리가 강하게 빠졌으니까 요 자리는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제적으로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요렇게 올라오고 나서 빠질 때 요렇게 빠진 종목들은 이게 다시 올라갈 때 저항은 당연히 여기서 저항이 돼요. 여기서 저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가 기존의 고점 자리였으니까. 대신 내려올 때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없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매도세가 많았다라는 개념. 그럼 누군가는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올 때도 거래량이 적어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대신 이 자리에서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야 기존에 매도하고 매수가 말 그대로 매수세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매도하고 매수가 싸웠던 이 자리를 강력하게 뚫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고 매수세가 적으면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들은 여기가 고점이 되고 다시 한번 빠질 때는 이렇게 훅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라오고 나서 스무스하게 매수 매도가 생기면서 내려오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도 이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지 않으면 올라갈 때도 빵하게 터지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매수 매도가 계속 싸웠으니까 가면서 다 저항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느긋하게 올라가요. 요렇게 종목을 보면 여기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쭉 빠졌죠?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냥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도 여기 자리는 강하게 여기서 매수세 한번 들어오고 나서 강하게 뚫고 올리고 올라오면서 조정을 받을 때 요런 조정이 굉장히 좋은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있잖아요. 패턴이 요런 패턴이 있고, 이거 좀 내리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주무세요. 저도 어제 술을 먹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이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있잖아요. 요런, 요런 삼각수렴 패턴이 있고, 말 그대로, 이렇게 볼게요. 요런, 요런 삼각수렴 패턴이 있고, 혹은 요런 삼각수렴 패턴이 있고, 혹은 요렇게 올라가는 삼각수렴 패턴이 있고, 혹은 요렇게 내려가면서, 요렇게 내려가는 삼각수렴 패턴이 있어요. 그죠? 대부분 패턴을 보면, 이 삼각수렴의 패턴을 보면, 요런 그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바닥에, 말 그대로, 지금의 종목의 현 위치가, 현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패턴이 써먹는 자리가 좀 다 달라져요. 실제적으로 이런 삼각수렴 패턴은, 이런 삼각수렴 패턴은 위보다 밑으로 빠질 확률이 더 높거든요. 사실상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뭐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를 뚫고 올라서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도 있지만 그런 확률이 요런 패턴은 10개 중에 한 3개 정도, 4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가장 좋은 패턴은 요런 패턴이 제일 좋겠죠. 이건 10종목 중에 거의 10종목이 다 나오는 종목이고 요거는 한 7개에서 뭐 6개, 7개 정도는 요런 패턴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 많단 말이에요. 요런 자리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요런 거는 하향 추세에서 많이 나오니까 동전주 그런 종목들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가장 이 패턴을 뚫고 올라섰을 때 가장 많이 가는 게 요런 패턴인 거고 사실 가장 많이 가는 건 요런 패턴인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좋은 패턴은 요 패턴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요 패턴, 그 다음에 요 패턴인데 요런 삼각수렴이 바닥에서 나타날 때는 뭐든지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고 요런 자리에서 요런 패턴이 나타났을 때는 밑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올라오고 나서 요런 자리에서 주가가 요렇게 나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자리. 어찌 보면 이렇게 삼각수렴이 이렇게 되죠. 요런 패턴이 이런 저점을 높여가는 확률이 높아지면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고점 놀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점 놀이를 할 때 이 고점 놀이가 요런 식으로 고점 놀이를 해주는 종목이 상승이 폭이 크고 고점을 만들고 요런 식으로 고점 놀이를 하는 종목들이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이게 아니다. 자, 차트로 들어가서 이 심택이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그죠?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지금 자리를 보시면 얘는 이렇게 고점을 살포시 높여놓고, 여기까지 고점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고점을 낮아지긴 했지만, 바닥이 올라가는 삼각수렴이에요. 그죠? 수렴 자체를 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역사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런 그림이었나? 자, 셀트리온 같은 거 그림을 보더라도,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이건 한번 개미를 털고 가는 그림이긴 한데 두 차례 상승이 나오고 그죠?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여기서 높여가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런 자리는 요런 패턴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바닥 이렇게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패턴보다는 요 패턴은 저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고점이 좀 낮아지더라도. 근데 여기서 고점을 만들어 놓고 하락을 하고 나서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쳐야 되는데 못 올리고 내려오면 이게 깨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깨고 내려왔지만 이 밑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이 삼각수렴 패턴을 깨고 올라서니까 이렇게 급등 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급등 자리가 나오는 거고 또 최근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자, 젠백스라는 종목도 보면 자, 이 종목도 상승을 하고 나서 이 종목은 제가 한 번 더 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고점을 낮추고 어찌 보면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그림인 거예요. 얘는 이게 고가놀이거든요. 한 번 더 상승을 하기 위해 쉬는 타이밍 그러고 상승 국일재지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이건 조금 역발상된 투자죠. 어찌 보면 이거는 지금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한두 종목 나올까 말까 하는 종목들 요런 자리잖아요. 얘는 요런 자리 얘는 패턴이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 차례 올리고 삼각수렴하고 한 차례 올리고 요렇게 삼각수렴하고 한 차례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삼각수렴하고 얘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얘도 또 이렇게 똑같죠? 그리고 또 차례 올리고 패턴이 달라요. 다른데 좋지 않은 삼각 수렴이긴 하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 혹은 이 횡보했던 자리를 깨지 않는 그림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여기 한 차례 그리고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이제 여기가 한 차례 또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여기가 한 차례 그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고점은 높여놓긴 하지만 바닥을 상승을 조금씩 해주는 그림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또 한 차례 계단이 요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얘는 또. 아이고. 요렇게 그냥 계단이. 근데 이게 깨지고 내려오면 이제 여기가 다 저항이 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도 요렇게 치면서 슬금슬금 내려올 거예요. 한번 빡 빠지고 슬금 올라와서 치고 다시 또 빠지고 이제 요런 패턴이 나오는 거죠. 뭐 요런 패턴. 요렇게 패턴이 나올 거예요. 왜?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털면서 내려와야 되거든. 그리고 어느 정도 털고 요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이 자리를 못 지켜주면 그때는 급락이 쭉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다 털고 내려오는 그림이니까. 우리 강아지 코고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자리인 것처럼 보세요. 이 진바이오텍이라는 종목도 그런 모양새를 많이 나타내는데 자 급하게 상승했죠. 그러면서 빠질 때는 흐물흐물 빠지잖아요. 흐물흐물 빠지다가 한 차례 자리 잡고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횡보해주고 올라올 때 강하게 올려놓고 여기는 급하게 빠지죠. 모양새가 급하게 빠지니까 반등도 당연히 급하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려올 때 보면 스물스물하게 내려오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고점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이게 그냥 이대로 쭉 빠졌으면 올라오면서 얘가 여 위에까지 칠 수 있는 그림인데 내려오면서 여기서 한 차례 매수세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 다음 올라올 때 여기가 고점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요런 그림처럼. 같은 테마인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을 보면 뭐 제일바이오 사요라. 얘는 얘랑 조금 흐름이 달랐던 이유가 급하게 올라오고 빠지고 나서 이 내려올 때, 여기서 내려올 때 매수 매도가 있었던 자리가 별로 없었죠. 그러면서 바닥에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눌리는 매집봉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치고 올려놓은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서 밀리고 나서 올라올 때는 다시 한 차례 올라왔다가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렇게 고점이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여기가 기존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이 안 나타나는 거냐. 윗꼬리만 한 번씩 나오고 그리고 밀리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가 고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거예요. 얘는. 고점, 지지, 저항을 잡을 때도 뭐라고 해야 되냐? 급하게 올라갈 때는 사람 말 그대로 주식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해요. 대응을 못 해요. 즉 분명히 여기가 기존에 요렇게 뭐 윗꼬리를 달았던 자리가 있고 그리고 주가가 뭐 이렇게 흐물흐물 빠졌다고 쳐요. 요렇게 요렇게 빠졌어. 빠지면서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해주면서 뜬금없이 아침 오전장에 한 5분 10분도 안 돼서 이게 빵 하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여기가 저항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가 저항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응을 못해요. 대응을. 매도도 걸어놔야 되고 뭣도 걸어놔야 되고 했는데 그 대응을 못하니까 급하게 올라가요. 급하게 올라가서 상한가를 뭐야 됐죠? 상한가를 말아서 멈춰 있다면 이거는 그 다음에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승산이 높아지는 건데 요렇게 급하게 올라가서 이게 바로 상한가가 끝이잖아요. 일단 하루에 상한가를 못 말고 급하게 올라가서 위에서 요렇게 이렇게 논다.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대응을 하기 시작해요. 대응을. 이거 상한가 안 가면 팔아야지. 이거 어디까지 밀리면 팔아야지. 뭐 해야지? 라고 대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밀린다. 한번 밀렸어요. 밀리고 나서 올라올 때 분명히 처음에는 이 봉을 뚫고 올라섰지만 두 번째 올라올 때는 여기가 저항이 되는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왜? 이때는 급하게 올라와서 대응을 못했지만 떨어지고 나서 올라올 때는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대응을 하거든. 본전치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냥 손절해야 되겠다. 매수세가 확실히 떨어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심리게임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단타를 할 때도 많이 그렇게 해당이 돼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특이 종목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 상한가를 못 갔던 종목들을 좀 봅시다. 얘는 좀 많이 올라갔고 빠진 게 없네요. 얘도 빠진 게 별로 없고 얘가 좀 빠졌네요. 얘는 반등이
없었다. 그죠? 반등이 별로 없었어요. 자, 그냥 5분봉으로만 볼게요. 자, 보세요. 이 종목이 요렇게 거래가 없다가 아침에 순식간에 거래가 들어왔어요. 빵 하고 들어왔죠. 거래가 빵 하고 들어오면서 고점을 1차적으로 여기에 만들고 1410원에 만들고 만들고 이제 주가가 밀렸어요. 밀리는데 처음에 거래가 들어왔던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그림입니다. 5분 봉이니까 조금 자세히 안 보일 수 있으니까 3분 봉이나 자 3분 봉으로 볼게요. 그러면 자 요렇게 주가가 빵 하고 올라오면서 바로 VI가 가서 올라오면서 1410원이라는 뭐 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주구장창 쭉 급하게 올라와서 쭉 하락을 하면서 지켜주는 자리가 이제 이평선 자리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이 정배열이 돼가면서 올라오고 강하게 반등을 시켰어요. 그리고 위에서 십자 양봉이 위에서 십자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뭐 하락을 하는 건데 여기가 상한가 자리인가? 종합투자 25%까지 갔었네요. 여기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렇게 횡보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털고 물량을 빠지면서 이제 여기서 지켜줬던 자리가 지금 다 저항이 되는 자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봉으로 그냥 보는 게 더 눈에 보이긴 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서 이게 상한가를 못 마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응을 하게 돼요. 기존에 뚫었던 요 자리가 고점을 만들었지만 여기서 횡보하는 자리가 많아지면서 여기가 기존에 첫 장대 양봉이 나왔던 요 자리가 저항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바닥을 깨고 횡보하다가 바닥을 깨고 내려오니까 여기가 고점이 되고 내려오면서 고점이 낮아지니까 여기서 장대양봉을 한번 밀어놓고 올라올 때는 여기가 지금 1차 바닥이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서죠. 근데 뭐 내려오는 이평선도 있는데 지금 이 올라왔던 이 고점이 보면은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이거나 조금 뚫었네요. 여기 자리가 되는 거네요. 요 자리 바닥에 여기 동계 지금 다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흐름상으로. 말에 좀 두서가 없어진 느낌이긴 한데 NSN이라는 종목 볼까요? 자, 요 NSN이라는 종목 보면 기존에 자 이게 상승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파동이 다 나왔죠. 파동이 나오고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위험한 수렴 차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뭐 밑으로 내려가는 거긴 하지만 여기가 기존의 고점이었고 여기가 바닥 잡는 자리 요 자리를 강하게 흘러내리고 깨니까 이제 좀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여기서부터 밀려가고 이렇게 횡보를 하는 자리가 나오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아 이거는 이제 슬슬 스윙을 해도 되는 자리가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사실상 이게 고점을 잡고 기존 상한가 요 자리가 바닥을 잡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맨 밑에 바닥을 잡고. 어찌 보면 여기가 하나의 상한가 자리긴 맞는데 이거를 말 그대로 5일치 일봉을 합치면은 하나의 주봉이 되듯이 요거는 이게 밑에 바닥 횡보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의 봉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봉으로 봐요. 그럼 하나의 봉으로 보면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고 그리고 여기에 중간값이 요 정도 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 정도 선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승을 강하게 일으키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이 중간값 위에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 이 종목이 이 봉을 뚫고 바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그게 아니라 중간값을 깨고 이 바닥선까지 흐물흐물 내려오면 올라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간값 자리가 1차적인 저항이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도 여기서 강하게 그냥 쏟아냈죠. 쏟아내고 여기서는 강하게 쏟아내면서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그림인 거고 여기만 좀 다르게 위로 한 차례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밀린 그림이기 때문에 요 자리가 한 차례 저항이 되는 그림이 된 거예요. 요 자리가. 그러니까 바닥을 잡고 올라오면서 여기가 한 차례 저항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여기에 들어왔던 거래량보다 여기가 적기 때문에 저항이 되고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요 거래량이 아니라 이제 이 거래량만 뚫고 올라서면 여기를 뚫고 올라선다라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 마무리된 그림이거든요. 요렇게 주봉으로 봐도 얘는 조금 더 2,100원대까지는 올라갈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저항까지. 기존에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밀린 자리. 혹은 여기서 한번 멈출 수도 있어요. 1960원 정도. 여기도 위아래 십자양봉을 잡았던 자리니까. 1960원. 요 정도 되겠네요. 1960원. 요 정도. 한 1980원, 60원. 여기가 매수가 있던 자리니까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그런 자리가 요렇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런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볼 때 사실상 강하게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거래가 터진 종목들이 바로 상승할 확률이 좀 드물어요. 코스피 시총이 큰 종목들 아닌 이상은 대부분 말 그대로 상승하면 하락하고 그 다음에 횡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코스닥 종목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나면 횡보를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이제 코스피 종목은 상승을 하고 하락을 급하게 하면 이렇게 V자 반등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회사가 나쁘지 않으니까. 나쁘지가 않으니까. 요런 그림이 많이 V자가 나와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우량한 종목들. 그게 아닌 우리가 하고 있는 코스닥 좀 잡주 비슷한 것들은 상승을 하고 나면 무조건 하락을 하고 조정이라는 횡보를 거쳐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할지 하락을 할지 결정을 하는 자리거든요. 이 넥슨 GT라는 종목도 위에서 상승을 하고 고점을 낮추고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요런 뭐 그림이 나타나가지고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자리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락 추세인 거예요. 얘는. 그죠? 저점을 좀 더 낮추진 않았는데 요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예요. 요렇게 또 보면 삼각수렴이 될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한데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한
이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고 저점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자리거든요. 이런 종목들. 요즘 반도체들이 그런가 봐요. 반도체요? 잠깐만요. 자, 이 SF 반도체라는 종목은 지금 상승이 이제 2차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얘도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다가 한 박자 더 계단식으로 밀었잖아요. 밀었잖아요. 급하게 빠진 자리가 많으니까 강하게 올려놓고 밀릴 때 요 지금 여기 횡보를 했던 자리 여기까지 빠졌다가, 그죠? 이게 요거는 요런 그림이 괜찮은 그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위로 고점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하락을 하더라도 강하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올라올 때 저점만 다시 한번 건들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이 조정 모양도 요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그림에서 이 박스를 뚫고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정을 받았던 요 위로 저점을 맞춰주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여기도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 차례 올린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 거죠. 이 각도가 확연하게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올라가던 종목이 급하게 빠지고 조정을 갖춘 다음에 이제 이 앞의 각도보다는 스무스하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뚫어주고 난 그림인데, 얘나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자, 기존의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면 이 2평대를 얘가 강하게 뚫고 올리면서 내려와서 아까 이 매물이 있던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이평선,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 역별이죠.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요 자리까지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 자리까지는. 여기서 튀었다면.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요 자리가 내려오면서 계속 뚫고 올라서는 지금 그림이 나타나긴 했지만 여기서 계속 윗꼬리를 달잖아요. 말 그대로 이 저항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누군가 매도세가 계속 나왔다라는 거고, 이 매도세를 지금 뚫고 올렸다는 그림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박스지, 내려오면서 여기서 강하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요 자리가 강하게 떨어졌고, 강하게 떨어졌으니까 매수세가 없는 거고, 올라오면서 요 자리에서 매수세가 한번 있었던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 그러면 여기가 1차적으로 저항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윗꼬리를 달았던 3주가 되는 거예요. 3주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일단 뚫어가지고 올려놓은 그림인 거예요. 지금. 주봉상으로. 이 자리를 주봉상으로 뚫고 올라섰으면 월봉상으로도 지금 구름대를 어느 정도 뚫고 올라왔다가 구름대에서 지금 멈췄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달에 이 위에서 시작하면 한 차례 더 뚫고 올라서면서 5천원대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말 그대로 여기가 강하게 떨어졌던 저항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다음 달에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한 차례 좀 조정을 받고, 말 그대로 여기 조정을 받았던, 말 그대로 매수 매도가 있었던 요 자리까지, 여기까지 되겠네요. 요 자리까지 지금 딱 맞춰놓은 그림이거든요. 여기 자리는 지금 뚫고 올라선 그림이고, 만약에 빠져 내려온다면 요 자리까지 한 차례 밀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까지. 이걸 바로 뚫고 여기서 올려놓으면 이 안에서 놀 확률이 높은 거고,
그게 아니라 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요 자리까지는 한번 밟아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봐도 되겠다.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겠다. 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을 볼 때. 인터플렉스라는 종목도 기존에 말씀드렸죠. 이게 상승을 강하게 하고 슬금슬금 올라갔던 상승을 강하게 밀었잖아요. 횡보하고 조정받고 횡보하고 한 차례 더 밀고 그 다음에 지금 올려놓으면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고 지금 여기 자리의 저항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평선도 정배열로 들어서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봉상에서 아직 제가 추천을 하지 않았죠. 요때 저희 팔아먹고 요때 추천을 해서 또 요때 추천을 해서 여기서 팔아먹고 그 다음에 매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요. 구름대까지 상승하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저점을 조금 올려가는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한 차례 밀었을 때 얘는 들어갈 타이밍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횡보하고 조정을 할 거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얘는 주봉상에 아직 뚫지를 못한 그림이 많아요. 그죠? 한 차례 여기서 도전을 하려고 고점을 갖다 댔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횡보. 말 그대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모아야 된다. 웅칩을 하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주봉상의 요 자리에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중간값보다는 조금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어찌 보면 중간값. 이렇게 보면 이게 중간값이 되겠네요. 여기 고점 이렇게 봅시다. 헷갈리니까 지우고 자 여기 고점 여기 바닥에 여기 그래도 중간값이 안 되네요. 밑에까지 봐야 중간값이 되겠구나. 중간값보다 살짝 내려가면서 지금 여기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건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확률은 높다라는 거예요. 대신 여기가 깨지고 내려오면 시간적으로 여기 여유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한 차례 더 여기를 도전할 거라는 거예요.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할 때는 맞고 빠지는 게 아니라 뚫고 올라와서 안착을 해야 그림이 좋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를 뚫고 올라선다면 그 다음은 요만큼이 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25,000원대까지. 근데 좀 힘들다라고 느끼는 게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매한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간의 횡보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올라와서 위에 횡하고 당연히 하락을 크게 깊숙하게 쭉 빠졌기 때문에 요 자리 때까지는 바로 올라갈 것 같지만 주봉이나 월봉에서 저항이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로 튀고 올라갈 자리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 분들이 일봉만 길게 보면은 일봉이 모여서 주봉이 모여서 월봉이니까 일봉만 엄청나게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끔 주봉이나 월봉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기준이거든요. 대부분 일봉에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지지가 되면 주봉이나 월봉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긴 해요. 높긴 하지만 그래도 요렇게 내려오는 말 그대로 요렇게 내려오는 주봉이나 월봉보다 요렇게 그냥 안착돼 있는 주봉이나 월봉 즉
이렇게 안착되어 있다는 건 장기 이평선이라는 거죠. 주봉이나 월봉상에도. 요런 자리는 쉽게 뚫고 올라갈 확률이 좀 드물어요. 왜?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이 이평선을 지키고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 그래서 강하게 뚫고 내려오는 거고.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얼마 차이 안 나게 움직이는 이평선들은 요렇게 음봉이 강하게 떨어져요. 그러면서 뚫고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이거 올라갈 때도 양봉이 강하게 올라와야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래량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꼭 이평선들이 이렇게 강하게 뚫어요. 한 번에 툭. 그게 아니라 슬금슬금 내려오면 분명히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는 걸 아니까. 일직선 이평선이 뚫기 좀 더 힘들어요. 일직선 혹은 이평이 올라왔다가 요렇게 내려오는 자리, 요런 자리가 뚫기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저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평은 여기서는 당연히 뚫기 힘들지만 시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게 힘을 잃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서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자리가 가장 힘든 자리. 이평 중에 저항이 가장 심한 자리. 그런 그림을 볼 수 있는 게 이건 너무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요런 그림 말고 영우 같은 경우도 자 보세요. 주봉도 일봉도 매한가지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상승을 했죠. 그죠? 상승을 하고 영우 DSP라는 종목인데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지금 요렇게 어찌 보면 고가놀이를 좀 하다가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 주가가 올라올 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 여기까지예요. 왜? 기존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저항을 줬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윗골이 자랐던 자리. 이걸 좀 늘려볼게요. 요렇게 보면 요 자리 그죠? 윗꼬리를 좀 달았잖아요. 거래량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고점은 요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요 자리. 6천 이거 다 지울게요. 요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한 6,200원, 250원 정도. 그죠? 여기가 고점 자리예요. 여기가 고점 자리인데 사실상 치고받고 내려오면서 저점 조금 높여가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어디냐? 여기 6,000원을 쳐맞고 빠졌죠? 사실상 보면 5,000원까지 빠졌던 자리니까 6,000원이 당연히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앞자리가 바뀌는 자리니까 저항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서 정배열이 되었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올라올 때 이 장기 이평선의 이 이평선이 아직도 정배열인 것들은 뚫고 올라서기가 힘들어요. 아직도 정배열인 것들. 말 그대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평선이 요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렇게 올라가,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요렇게, 요렇게 빠진다. 빠져서 여기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왔어. 그러면 이평선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아직 이 위에 있는 이평선들은
요렇게 꺾이지만, 요렇게 뭐 꺾이겠죠? 뭐, 요런 식으로 5일선이 먼저 꺾이겠죠? 꺾이지만, 이 밑에 있는 이평선은 아직도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반등을 치고 올릴 때 여기를 이렇게 쳐맞고 뭐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이렇게 쳐맞고 밀릴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아이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이평선이 그러면서 역배열로 변경이 되는 거고 이렇게 요런 그림이 되게 많거든요. 주봉도 매한가지예요. 근데 주봉은 요렇게 정배열이 될 확률이 드물죠. 주봉이나 월봉, 이게 말 그대로 일봉상에서는 이미 이렇게 꺾였지만 다 역배열로 돌아섰지만 주봉상에서는 요렇게 역배열로 바뀌었는데 밑에 있는 장기 이평선이 요렇게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주가가 요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반등을 하는 거예요. 어이구.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예요. 대신 이 이평선들이 꼭 하나 지켜야 될 게 뭐가 있다? 캔들은 여기서 한번 빠졌다가 이 이평선을 빠졌다가 올라올지언정 이렇게 올라올지언정 위에 있는 이평선은 절대로 이 장기 이평선 밑으로 하향하면 안 된다. 그거는 기술적 반등밖에 안 나온다. 대신 캔들이 빠지더라도 이평선은 이 위에서 이게 이평선보다 주가가 먼저 빠지는 경우죠. 말 그대로 캔들이 이렇게 위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오면 그때가 스윙의 첫 자리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첫 자리. 그러면 잠깐만요. 요새 많이 빠졌던 게 미코 뭐 그런 종목들을 좀 볼까요? 얘도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슬금슬금 흘러내리죠. 슬금슬금 흘러내려서 여기 이평선을 일단 반등을 해주는데 걸리는 이평선이 어디? 여기서 정배열이 됐잖아요, 지금. 정배열이 되고 올라오면서 스무스하게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장기 이평선. 얘는 다 꺾였죠? 꺾였지만 올라가고 있는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항이 되고 내려오더라도 밑에 이평선은 있지만 올라오면서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장기 이평선이 저항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뭐 어찌됐든 흘러내리죠. 이렇게 흘러내려요. 자, 흘러내리지만 여기서 자, 여기만 볼게요. 일봉으로 일단 여긴 살짝 깼네. 자, 보세요. 여기 장기 이평선을 이거 좀 다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있는 장기 이평선 224일선을 요렇게 캔들이 먼저 깨요. 캔들이 깼는데 5일선도 같이 내려와서 이걸 깨죠. 살짝. 그죠? 이 장기 이평선을 살짝 깼죠. 깨고 나서 다른 이평선들은 아직 못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하는 거예요. 5일선만 살짝 깼어요. 가장 좋은 거는 장기 이평선이 가고 나서 5일선도 이 위에서 지지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확실하게 저점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고 지금은 캔들이 깨고 내려와서 5일선도 살짝 누르고 10일선을 여기 닿았다가 반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이평선이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내려오면서 이 장기 이평선 위에 있던 장기 이평선이 꺾이면서 여기를 쳐맞고 흘러내리면서 지금 아예 바닥을 다 깼죠. 5일선 또 깨고 살포시 올라왔죠. 이런 거를 주봉으로 보면 자 보세요. 주봉으로 보면 일봉하고 다르게 주봉은 조금 더 이평선이 말 그대로 일봉이 5개가 모여서 주봉이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보면
자, 보세요. 주가가 밑바닥에서, 이것도 좀 지우고,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정배열이 됐죠. 지금 정배열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정배열이 됐죠, 다. 그리고 주가가 쭉 올려놓고 내려오면서, 자, 내려오면서 이평선이 꺾이기 시작을 하고 이 장기 이평선에 꺾이는 자리, 요 자리들이 지금 다 고점이 되고 있죠. 못 뚫고 올라가잖아요, 아직. 근데 이제 이게 흐름이 이렇게 꺾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타고 올라가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이 녹색이 5일선인데, 여기 지금 빨간색 라인, 100일선 정도로 잡히네요. 이 100일선을 캔들은 깨고 내려가지만, 5일선은 깨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아까 일봉하고 좀 다른 그림이죠? 깨지 않으니까 일단 한차적으로 반등이 나온 거고, 두 번째도 100일선을 캔들은 깨지만 5일선은 아직 깨지 않았다라는 거. 아까 일봉상은 깼죠? 또 한 차례 깼었잖아요. 이건 깨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평선이 위에 있잖아요. 캔들은 깨고 내려왔지만 이평선은 위에서 지금 다시 방향을 5일선부터 상승을 타려고 자리를 잡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고 타고 올라가면 이 장기 이평선은 그대로 정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5일선, 11선, 뭐 21선만 이평선을 돌리면 다시 한번 정배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을 보는 거예요. 장기 이평은 100일선 정도부터 보면 되나? 예, 맞아요. 100일선 혹은 뭐 121선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월봉도 요 자리가 21선이거든요. 이 21선을 캔들은 깨지만 5일선은 아직 깨지 않았다라는 거. 그죠? 이 위에 있는 15일선은 이미 깨졌고 5일선이. 그죠? 그러니까 이 21선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평선 자체도 적단 말이에요. 남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뭐 5일선부터 224일선, 448일선 혹은 1000일선까지 쭉 나오는 종목들이 있지만 요런 종목들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평선도 적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이평선이 더 생기기 전에 반등을 해서 올라오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이평선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 전에 올라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앞타바이오라는 종목 같은 거 보면 여기서 이제 슬슬 이평선이 하나씩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여기 빨간 거 100일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100일선이 만들어질 때 주가가 얘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놓은 다음에 이 100일이라는 이평선이 밑에 깔렸기 때문에 주가가 이 고점을 넘기면서 상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파를 하고 나면은 얘는 여기 자리까지는 못해도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다른 뭐 신규 투자 종목 보면 요렇게 빠져갖고 계속 횡보를 하다가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섰어.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섰는데 여기서 이평선이 하나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여기를 못 뚫고 빠져요.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요런 종목 보시고, 자, JTC라는 종목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여기. 자, 보세요. 주가가 하염없이 하락을 해주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생겼고, 뚫고 올라섰어요. 뚫고 올라섰는데, 여기서부터 이평선이 생기죠.
여기서부터 이평선이 생기는데 캔들이 이 밑에 있으니까 여기를 못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를 다시 하락시키고 이제 올라오면서 이 이평선을 뚫을까 말까 한 번씩 저항을 받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밑으로 깔리고 이 위에 새로운 이평선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한 차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어디까지? 11,500원대 혹은 10,000원대까지는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 주가가 상승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일봉상에서 이평선이 다 뚫었는데 주봉상에서 이평선이 하나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기려고 하죠 또. 예, 이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생기려고 하는 건데 결국엔 이게 21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올라오면서 여기가 또 저항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평을 되게 무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평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도. 자, 이 AP 시스템. 지금 저희가, 중장기로 좀 괜찮다라고 해서 들고 가는 종목이죠. 자, 보세요. 여기도 주가가 하락을 쭉 하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을 밑에 딱 깔고 횡보를 하다가 올라선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섰을 때. 이제 키웁시다. 자, 여기까지 올라섰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림인 거예요. 일봉상에. 야, 이거 뚫고 올라가겠는데? 조만간에 고점 뚫고 올라가겠는데? 이거 좀 지울게요. 고점 뚫고 올라가겠는데? 여기 기존 고점은 일단 한번 두들겼는데? 이거 날라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뚫었어요. 뚫었다 빠졌어. 아싸, 이거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하는데 이제 위에서 이평선이 생기죠. 그죠? 이평선 생기죠. 그러니까 이 위평선에서 쳐맞고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응.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평선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스무스한 그림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뚫고 올라서고 다음에 하락을 할 때 지지해주는 자리는 여기 요 장기 이평선을 밑으로 깔았을 때가 지지 자리가 요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주봉으로 보면 아직은 더 이상의 이평선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 대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살짝 뚫었다가 밀리는 그림이니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이평선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 즉 이게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앞으로도 좋은 그림이지. 여기서 계속 횡보하면서 이평선이 하나 생기면 내려온다라는 거. 그래서 주식도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확 뚫고 올라섰던 종목들 보면 이 대유라는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상장해서 뭐 이슈를 타고 뚫고 올라갔다라는 거는 위에서 깔려있는 이평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신규라 매물대도 없다라는 이유가 되는 그림이지만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대유라는 종목도 올라왔다가 하락하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해주고 올라올 때 이평선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이평선도 저항이 있지만 그리고 쳐맞고 올라오면서 이평선에 쳐맞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뚫었지만 뭐 기존에 이제 고점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이평선이 하나 생겼잖아요. 장기가. 그러니까 이 장기 이평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 장기 이평선을 타고. 이해되세요? 장기 이평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아이고.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 차례 뚫었죠.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이평선들이 또 생겼으니까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이평선만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도 크게 손해볼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유라는 종목은 예전에 핫했지만 이제는 핫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달 동안은 횡보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차례 밀지 아니면 이평선을 밑으로 깔고 올라타면 슈팅, 이평선을 타고 내려가면 한 차례 밑으로, 그러면서 이평선을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정배열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일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못 올라가니 이평선이 생기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즉, 이평선도 이평선이지만 말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계속 횡보를 하면 이게 매수 매도가 쌓이니까 매물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매물을 평균 잡은 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평균을 잡은 게 이게 이평선이에요. 말 그대로 이격도의 평균선.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뭐 말 그대로 고점과 저점, 그 다음에 뭐 중간값에 대한 평균선을 잡아놓은 게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뭐 224일 동안에 평균을 잡아놓은 게 224일 이평선이 되는 거고, 뭐 이제 월봉상에서는 224일이 2204일선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일봉은 단기적으로,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그냥 단타는 당연히 분봉을 봐야 되겠지만, 단타나 그냥 단기 스윙을 할 때는 일봉을 보는 거고, 내가 중장기를 볼 때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인바디라는 종목도 사실상 굉장히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지금 간당간당 지켜주고 있는 그림이긴 한데,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인 거죠. 주봉도 이평선이 일단 다 깨졌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을 찰포시 지금 건들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월봉상에서도 지금 이 자리 17,500원대까지 혹은 17,000원대까지는 한번 밀릴 수도 있는 그림인 거예요. 얘는. 밀릴 수도 있는 그림인 거예요. 왜?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이 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던 이평선이 이 지지 역할을 해준 이평선을 한번 깼다라는 거는 살포시의 중간적인 반등은 나오더라도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을 타고 올라갈 확률은 드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많이 가도 28,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도 여기를 뚫고 올라갈 확률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올 때 이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장기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이평선들이 여기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다시 저점을 잡고 그때는 이렇게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시세 나는 종목들은 당연히 정배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고, 그런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일봉상에서는 뭐 다 역배열이 됐다가 이제 뭐 정배열이 돌아서는 자리인 거고, 대신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정배열이 됐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위에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월봉상에서 요렇게 내려오면서 밑에 이평선 요렇게 있는 자리, 요런 자리에서는 대시세가 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봉상에서 주봉이 이게 이평선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 차례 슈팅이 나오고 조정을 한번 이렇게 받은 다음에
행보를 조금 해줬을 때 월봉상에서 요러고 요러고 다들 이평선이 꺾이고 밑에서 올라오는 장기평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렇게 자리 잡았을 때가 일봉상에서 얘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행보하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이 이평선들이 이렇게 위에 있다가 이게 이제 월봉상에서 정배열이 돼 갈 때가, 그러니까 그때가 대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일봉상에서는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해주고 횡보를 해준 다음에 슈팅이 나오면서 그때부터가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한번 정배열이 됐다가 여기서 역배열이 되고 꺾었고 횡보를 받으면서 이게 트위스트를 꼬고 다시 정배열이 되는 자리가 대시세가 나오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시세가 났던 종목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셀트리온도 그런 모양새가 나왔나?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셀트리온.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평선이 정배열이 됐죠, 다. 그죠? 정배열이 되고 나서 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하면서 이평선을 살짝 깨잖아요. 여기 21선을 한번 깼죠?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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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기 이평선 55일선이네요. 55일선을 이평선이 밑으로 좀 하향을 하는 경우가 지금 없죠. 없으면서 장기 이평선이 밑에서 생기는 이 역할을 해주면서 여기서부터가 정배열이 되니까 요렇게 대시세가 크게 한번 나는 거예요. 그죠? 크게 한번 나고 여기서도 이평선이 꺾이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장기 이평선들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대시세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왔죠. 다 깨고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 이평선, 요 이평선을 주가는 깼지만 5일선이 깨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가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봉상에서도 그런 기술적 반등 자리가 지금 다 깨고 내려왔죠. 다 깼잖아요. 일봉상에서는 이평선을 다 깼어요. 하지만 주봉이나 그죠? 주봉은 안 깼죠. 여기 안 깼죠? 이 파란색 이평선을 안 깼죠? 5일선이 위에서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를 주봉에서도 확인이 안 되면 월봉. 그렇게 보는 거예요. 월봉까지 확인이 안 된다. 그거는 뒤지는 종목인 거예요. 상패를 가든 신저가를 가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일봉상에서 어디냐? 아까 전에 대시세가 나오는 자리. 자, 봅시다. 여기가 대시세가 나왔던 자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가 대시세가 나왔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요 자리 같은 거 보면 이거는 대시세가 나올 때 이평선을 전혀 안 깼네요. 이걸 대시세라고 보지 말고 여기를 대시세로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셀트리온도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자리는 그냥 말 그대로 횡보 비슷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왔죠. 슈팅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이 이평선을 다 깨잖아요. 아니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를 봐야 되겠네. 여기 안 깨면 당연히 좋은 건데 그렇게 꾸준하게 가는 종목들이 없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자,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나서 그죠? 정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서 상승을 하고 나서 흐름이 꺾이면서 여기 이게 역배열로 바뀌잖아요. 이 역배열이 바뀌었지만 이 자리를 보면 주봉이나 월봉은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예요. 4월달이죠. 4월 13일. 자, 주봉.
자, 여기겠죠. 4월 13일. 그죠? 요 자리죠. 요 자리죠. 주봉은 꾸준하게 정배열인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다 정배열이고 요 위에서만 나머지 이평선들 시간이 얼마 안 걸린 이평선들만 지랄 발광을 떨고 있다가 주가가 내려오지만 여기 이 장기 이평선이 올라가는 흐름이 약간 꺾이긴 하지만 밑에서 올라가는 이평선들은 쟁쟁하죠. 꺾이긴 하지만 주가가 빠지고 이평선이 살짝 건드렸긴 했지만 이 나머지 11선 뭐 이평선들이 위에서 지지를 해주니까 올라갈 때 강하게 반등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정배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시세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서 확인이 안 돼요. 주봉이나 월봉에서 확인이 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모나미 뭐 이런 종목이든 뭐 저런 종목이든 간에 자, 이 모나미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역배열로 가다가 거래가 빵, 그죠? 기존에 한 차례 정배열로 갔다가 다시 역배열로 만들어 놓고 이게 이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이 장기 이평선 위에 깔리잖아요. 이러면 한 차례 슈팅이 나와요. 강하게 슈팅이 나온다고 뚫어주면 그러면 한 차례 슈팅은 나오지만 이게 대시세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차례 강하게 슈팅은 이렇게 나오지만 주봉이나 자 주봉을 보면 아직 정배열이 되려면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려올 때 다시 장기 이평선 있는 데까지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월봉도 다 정리가 안 됐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평선이 좋은 게 정배열도 이렇게 딱 이격도를 벌리면서 올라가는 이평선이 좋다고 얘기하듯이 주봉이나 월봉도 이렇게 이평선이 타고 올라가는데 밑에는 장기 이평선이 여기 있어. 그리고 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위에 있는 캔들이나 주가를 캔들이나 주가를 어느 정도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평선이 이렇게 위에 있는 게 내려오면서 얘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정배열로 되면서 그때는 진정한 이평선의 이격도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큰 상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월봉이나 주봉도 매한가지인 거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수소차 패턴 같은 경우도 이것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시간이 길어지네. 자, 수소차 패턴 같은 경우도 얘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장기평선 여기서 하나 생기거든요. 그럼 다음에 한 차례 뜨더라도 얘는 많이 못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주봉상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밑에 장기평선을 밑에 깔고 이제 잡았으니까 올라올 때 여기 고점 만원대 혹은 만원대를 살짝 넘어설 수는 있지만 요런 흐름은 아직 안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코라는 종목 볼까요? 좀 더 오래됐나? 이 미코라는 종목을 보면 자 보세요. 얘는 JNK 히터보다 조금 더 오래됐고 이평선이 밑으로 깔리면서 이제 장기 이평선이 어느 정도 이격을 만들어주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만들었죠. 여기가 좀 짧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이평선이 요렇게 올라오면서 요렇게 이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이게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자리. 그러면 이게 몇 개월 2020년 한 7월이 될 수도 있겠네. 요 정도 되면 확실히 이평선이 어느 정도 벌어지겠죠. 그때까지만 살아있다면. 그죠?
그때까지만 이렇게 이평선을 벌려놓고 얘가 살아있는 그림만 나타난다면 이평선이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얘가 요 자리 혹은 요 자리까지만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 중에 강했던 게 뭐 있죠? 풍국주정을 한번 봐볼까? 자, 풍국주정. 얘도 이평선을 지금 만들고 있죠. 얘가 풍국주정이 다른 수소차에 비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슈팅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렇게 올려왔다가 다 빼고 나서 슈팅.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림 나오죠? 요것도 급하게 올리고 이렇게 흘렀을 때는 슈팅이 강하게 나온다. 그죠? 강하게 나오고 빠질 때 강하게 빠진다. 그죠? 그죠? 요런 그림도 잘 보세요. 요런 그림들이 나중에 내가 먹을 수 있는 큰 차례 짧은 시간 안에 스윙을 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아까 남성도 요렇게 비슷한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주봉을 보면 자 주봉 보세요. 여기서 한 차례 얘는 이렇게 한 차례 정배열을 만들어 놨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격을 벌리면서 그죠? 이격을 벌리면서 여기 정배열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슈팅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주가를 깨고 2평을 깨고 흘러내렸지만 내려온 5일선이 2평을 깨질 않죠. 깨지를 않았는데 크게 대시세가 안 나오는 거는 여기 2평하고 2평, 여기 2평하고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차례 더 나오기는 하지만 다시 주저앉히는 거죠. 이렇게 주저앉히면서 고점을 낮추고 주가를 옆으로 횡보시키면서 2평의 이격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격도를 조금씩 벌리고 있죠. 이게 어느 정도 벌려지면서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대시세가 더 한 차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죠? 여기 이평선이 아직 여기는 지금 이격도가 벌어졌는데 여기가 없거든. 이렇게 이평선이 어느 정도 정배열로 되어 있으면 내려올 때도 거기가 지지가 되기 때문에 쉽사리 안 빠지는 거예요. 쉽사리 안 빠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도 올려놓고 여기 이평이 이격도가 여기랑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정배열로 딱딱딱딱 이격도가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 차례 눌러놓고 이평선에서 지지를 해주니까 상승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죠? 상승을 하지만 이격이 확실하게 벌어진 흐름이 여기랑 여기 이격이랑 여기 이격이랑 차이점이 나니까 다시 한번 눌러주는 거고 그죠? 눌러주는 거고 눌러주면서 이제 트위스트를 어느 정도 꼬고 밑에 있는 이평선에서 지지를 해주니까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드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이평선을 이격도를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서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졌죠? 벌어졌죠? 그죠? 여기서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여기 이격도 비해 여기 이격도가 벌어졌죠? 나머지 이격도는 다 맞는데 그러니까 올려놓고 다시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진 이격 2평까지 그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면서 다시 또 이평선의 이격도를 맞춰주고 또 슈팅 그러면서 이격도가 아직 여기가 조금 더 여긴 좀 좁아지고 벌어지고 하니까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격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월봉상에서는 솔직히 봉 하나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 다음 달 봉까지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이평선을 쭉 올라오네. 아직 5일선 위에 있네. 그 다음 달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월봉은 한 달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일봉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주봉을 보는 거죠, 뭐. 그 다음 주는 어떨까? 다음 달은 어떨까? 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에,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위에서 올라오는 이평선.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못 넘겠구나, 당분간. 자, 당분간 조정이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여기서 올라올 땐 여기가 저항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서 버리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서 뚫고 나면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럼 이건 상승이지 또. 그죠?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이슈가 없다면 이런 그림으로 계속 횡보를 하다가 흘러내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볼 수밖에 없지 먼 미래를 바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눈에 띄는 우리가 좋아하는 기준봉, 매수세가 들어와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종합적으로 다 놓고 이평선도 따지고 거래량도 따지고 차트 그 주가의 위치도 따져 봤을 때 이게 완벽하게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를 볼 때 보조지표도 뭐 구름대, 볼린저 밴드, RSI 뭐 있냐 뭐 S 아무튼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죠. 전 보조지표를 잘 많이 안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겨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얘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얘는 하락을 아직까지 하겠구나. 얘는 아직 조정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예동계 매한가지인 거고 이슈가 불러왔을 때는 강하지만 테마나 이슈가 없으니까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위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밑에 바닥 지지대까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자리는 이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비싸다, 너무 높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왜? 기존 고점보다 위에 있는 자리고 어정쩡하게 떠 있는 자리라서 여긴 떠 있는 자리잖아요. 여기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오더라도 매수세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이 많지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아닌 거지. 즉 들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사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대신 팔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샀어도 여기서 못 팔았으면 여기서는 들고 있는 사람인 거고 내가 여기서 샀고 여기서 팔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안 사면 나는 안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정쩡할 때는 들어오는 매수세보다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종목이 막 가고 하니까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이 매도의 관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주식도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 우리 사람하고 매한가지로 이 땅에 다리를 붙일 수밖에 없는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뉴턴이 얘기한 것처럼 붙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식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들고 있다라는 거거든. 누군가는 들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들고 있다라는 거. 누군가는 팔아준다라는 거. 누군가는 밑에서 사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매수가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매도가 많으면 떨어진다는 거. 즉 주가의 위치가 애매하고 어정쩡이고 메리트가 없을 때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왜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달 전에 산 사람 혹은 어제 산 사람 1년 전에 산 사람은 언제든 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일 당장 팔 수도 모레 당장 팔 수도 뭐 1년 뒤에 팔 수도 뭐 있겠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내일이라 당장 매수자는 뭐 내일 당장 살 수도 있지만 굳이 내일 안 사고 1년 뒤에 살 수도 있고 10년 뒤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을 때, 즉 이슈가 없을 때는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만큼 소외됐다라는 거지. 이 종목 자체가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꾸준하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기존에 있던 저점이라는 자리에 도달하면 그때서야 지켜보고 있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고 올라오는 거죠. 뭐 있지? 요런 종목처럼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요런 자리처럼 HLB 거래가 쭉 들어왔다가 흘러내리고 나서 60, 70% 빠졌죠. 기존의 고점 자리 어디 가서 지우개가 고전의 고점 자리까지 내려오고 나니까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거래량이 동일한데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여기 기존에 팔던 매도세보다 이 자리에서는 매수세가 많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어디까지?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 라인까지 혹은 밑에서 올라오던 이평이 꺾여서 내려오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상승을 한 거예요.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면서 그죠? 상승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시가가 갭이 뜨지 않고 혹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 당분간은 횡보를 조금 더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이평선이 밑으로 깔릴 때까지. 이평선이 하나 밑으로 깔리고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오면서 이평선을 맞고 빠지면서 횡보를 좀 해주고 이게 다시 한 차례 꺾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뻥 하고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지금 주봉상에 올라오는 이평선이 있으니까 얘가 올라오면서 여기가 이제 저항 자리가 한 차례 생기겠죠. 뭐 바로 뚫어주면 힘이 좋은 건데 한 차례 맞고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그때 한번 뭐 올라오든 지지고 볶든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도 지금 장기 이평선은 이렇게 정배열로 잘 돼 있죠. 그러면 이 이평선이 꺾이더라도 요 자리만 깨지 않은 그림이 나타나면 나중에는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장기 이평선을 또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오면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한 그림이 나타나겠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 잡고 옆으로 횡보를 좀 해주면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그림처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림 나오는 거예요. 이 이평선 밑에 깔아놓고 장기 이평선 꺾여서 내려오고 있죠. 한 차례 하나 꺾었고 요거 하나만 꺾여서 내려올 그림만 나타나면 그때까지만 이 자리를 버티고 기다린다면 이 체시스라는 종목도 뭔가 이슈가 나올 게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슈가.
그때 뭐 돼지열병이 나오든 아니면 무슨 뭐 독감은 나올 게 없는데 이제 뭐 설날 때 되면 또 뭐가 나오려나? 닭이든 뭐 돼지든 뭐가 하나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슈팅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한 차례 좀 크게. 음,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평선이 너무 밑에 깔렸다. 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한 차례는 슈팅 나올 것 같아요. 고점까지는 못해도. 55일선을 얘는 뚫고 내려왔는데요. 뚫고 내려왔잖아요. 이게 이제 꺾여서 내려와야죠, 밑으로. 그러면서 옆으로 조금 더 기는 그림만 나오면 한 차례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음. 거래량이 빠져나간 게 없으니까. 그쵸. 얘도 저항이 되는 거죠. 저항을 받은 게 없잖아요, 얘는 지금.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한 차례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한 차례는 저항을 받아줘야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시간적인 뭐 기대치가 있겠죠. 음,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행보를 해주고 미룬 다음에 올릴지 아니면 행보를 해주고 바로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내년 뭐 별다른 게 없으면 가을 돼야 뭐 돼지나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가을 돼야 그러면 한 차례 슈팅이 조금 나오고 기술적으로 나오고 그다음 횡보나 슬금슬금 내려오면서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을 때 내년 뭐 가을 정도에 큰 슈팅이 또 한 차례 나올 수가 있지. 이 고점을 넘기는. 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상을 해볼 때. 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그게 이제 중장기가 되겠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 차례 슈팅, 수소나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슈팅이 나오더라도 큰 슈팅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반년 정도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전에 슈팅이 나와서, 근데 그게 이제 전고점을 넘어갈 슈팅은 아닐 거고,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고, 다시 한 차례 눌릴 때, 뭐, 다시 상승을 할 때는 뭐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 그러면 시세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